코리 아버지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코리가 언어 발달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코리뿐만 아니고 우리 풀이가 또 언어 발달에 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동화에서 뒤죽박죽 꿈틀꿈틀 글자벌레, 이 눈이 팽글팽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풀이가 이렇게 보니까 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되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도 이렇게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가 상당히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TV나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실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우리 아이들이 계속 끼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을 보고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의 언어에 대해서 발달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직접 쓰는 언어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말로 표현을 해야 글로 쓰는 게 또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성적인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언어 발달 지연이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하시고 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또 이야기도 드리고 방법도 좀 일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준이라고 한다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든다면 아이들마다 연령에 따라,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질 성향에 따라 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속도도 다 틀립니다. 자, 그런데 보통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평균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어 발달 지연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개월, 8개월 사실 어떻게 보면 긴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보통 4, 5세 때의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6, 7세 때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1년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습에 대한 능력으로 단어를 많이 아는 아이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습관들, 자, 이러한 것들도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장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말을 잘 못하고 말에 대해서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면 사실은 글쓰기에도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과 언어는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말과 언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아이의 언어에 대한 지적 문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인지의 문제, 사고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더 다양한 것들은 뭐냐면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 이러한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내성적인 아이들은 사실 말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친구 또래들하고 어울리기도 좀 힘들어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거나 딱 필요한 이야기만 나오지 뭔가 대화하듯 하는 대화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듣고 보는 영상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 보면 글로써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요즘 이제 우리 아이를 또 떠나서 초등학생들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요즘 길게 문장을 잘 쓰지 않잖아요. 단문으로 쓰거나 이모티콘을 씀으로 인해서 아이가 언어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보고가 있었었고요. 뉴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자,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작문 실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논술에 대한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학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인문학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언어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고. 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아이의 언어 발달이 왜 이제 문제가 됐느냐, 지금 제가 몇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방금 또 얘기 드렸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미디어 노출, 그리고 사회적 문제, 기질 성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사실 평균 지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은 저지능, 그리고 경계성 지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계성 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심하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달 과정 내에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경험이라든지 학습을 통한다면 이 지능은 금방 올라올 수는 있어요. 자, 다만 학습력이 좀 떨어지면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 독해 능력,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럴 때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좀 쉽게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줘야만 우리 아이가 언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에 대한 감정들을 또 좀 많이 올려주면 또 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데, 요즘 원인들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에 대한 표정이라든지 감정 표현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다양한 액션이라든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 다양한 액션, 행동,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들이 좀 많이 길어졌다면 좀 더 나았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죠. 유치원 끝나고 끝. 집에 가서 학원 가거나 집에서도 혼자 노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 경험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표현적 경험들도 많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말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부모님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어른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 서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워킹맘이라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할머니나 뭐 예를 든다면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는 사실 조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영상물을 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대화의 시간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느낄 때 세대 간의 어떤 대화의 방식이라든지 대화의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개인적인 걸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 가족의 환경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좀 많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한 지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좀 뭐 그렇게 흔한 일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이제 생리학적으로 뭐 청각이라든지 어떤 인지에 대한 문제, 지능에 대한 문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유전적인 어떤 그런 질환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어로도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뭐 많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과거에 이러한 진단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언어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언어 발달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어 발달도 자꾸 시켜줘야 아이들이 좋아지잖아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대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를 많이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사실은 언어 발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화예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언어가 당연히 많이 늘겠죠. 경험과 모방을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과의 대화의 폭들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와의 대화는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모의 대화를 보고 언어를 보고 아이들은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과거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일 때 아이가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말투도 사투리로 변하고, 할머니가 이제 지방에 계시다고 한다면 말투도 사투리로 변하고, 그리고 말하는 행동이라든지 생각까지도 할머니의 생각과 뭐 이렇게 좀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오래 살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철이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철이 든 게 아니고 그런 말투를 흉내하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긴 한데, 뭐 그렇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대화의 시간들을 좀 많이 폭넓게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한다면 아이의 언어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행동. 자, 사실 우리 과거에 보면 아이들이 잠잘 때 우리 드라마 보면 옆에서 책도 읽어주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머니들이 뭐 다들 잘 해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는데, 내가 신경 써주는 게 있고 교육자나 양육자를 통해서 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좀 어머니들이 피곤하시더라도 내 스스로가 아이를 위해서 책을 좀 읽어주시거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양육자나 교육자가 이야기하고 동화책을 읽어줬었을 때의 감성, 그리고 엄마가 안고 있으면서 같이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 감성도 애착도 생기고 엄마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감정들이 만들어지면서 동화를 읽는 부분, 그리고 책을 읽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엄마와의 동화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교육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원하는 답을 주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이제 잘 이해하고 얘기를 하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하나의 책을 읽고 폭넓게도 가지만 깊이 있게도 가는 게 부모와의 동화책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읽어주실수록 아이에게는 언어적으로 혜택도 많이 되고 아이도 말이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잘 못해주시는 것들 중에 이게 있습니다. 조급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기. 사실 우리가 더딘 아이들을 보면 좀 조급하잖아요. 속도 상하고. 자, 그래서 엄마가 자꾸 이제 조급하니까 계속 이제 뭔가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심리적 압박이 생기면 오히려 부정적 경험이 생기고 부정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 경험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아이가 책을 좋아했던 아이인데도 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예를 든다면 계속 이제 뭐 조급해서 계속 뭔가를 푸시를 한다면 언어적인 부분에 약간의 이제 아이들은 부정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보셔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아이가 언어적인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글씨가 지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오래 가면 또 난독증의 모습으로도 또 표현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학습, 교육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증상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언어에 대한 증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난독증 검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해보셔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들 이제 또 보실 텐데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낯가림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열등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아이들 발달 과정에 다양하게 많이들 있잖아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 나간다면 정말 건강한 어린이 그리고 건강한 자녀가 될 거라고 믿어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